1978년 2월 어느 차가운 겨울밤, 미국 캘리포니아의 깊은 산속에서 건장한 5명의 남자가 감쪽같이 증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청년들이었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구 경기 승리에 환호하며 웃고 떠들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FBI조차 기괴하다라고 혀를 내둘렀던 미제 사건, 유바 카운티의 오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캘리포니아 유바시티에 살던 5명의 친구들입니다. 빌 스털링, 잭 휴엣, 테드 웨이어, 잭 마드루가, 그리고 게리 마티아스. 이들은 24부터 32세 사이의 건장한 청년들이었지만 정신지체나 학습장애를 앓고 있어 정신연령은 10대 소년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묶어준 것은 농구였습니다. 게이트웨이 게이터스라는 농구팀에서 함께 뛰며 그들은 친형제보다 더 끈끈한 우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1978년 2월 24일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에 열릴 스페셜 올림픽 농구대회 우승 결정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뜬 마음으로 대학 농구 경기를 관람한 그들은 잭 마드루가의 차 머큐리 몬테고에 올라탔습니다. 밤 10시경 그들은 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한 마켓에 들렸습니다. 내일 먹을 간식을 사기 위해서였죠. 가게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매우 기분이 좋아 보였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호두마루 파이 하나, 초콜릿바, 그리고 음료수. 이것이 그들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가게를 나와 차에 탔고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집까지는 불과 50분 거리. 하지만 그들은 영영 집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기장에는 텅 빈 5개의 유니폼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사흘 뒤인 2월 28일 경찰은 그들의 차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발견된 장소는 너무나 뜬금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인 유바시티에서 북동쪽으로 무려 110km나 떨어진 해발 1300m의 플루머스 국유림 깊은 산속이었죠. 이곳은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와서 현지인들도 접근을 꺼리는 험한 비포장산길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내일 중요한 시합을 앞둔 그들이 집과 정반대 방향인 이 험한 산길로 들어왔을까요? 현장의 상황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차는 눈구덩이에 바퀴가 빠져 꼼짝 못하는 상태였죠. 하지만 경찰이 조사한 결과 차에는 아무런 고장이 없었습니다. 기름도 4분의 1이나 남아있었고 5명의 건장한 남자가 뒤에서 밀었다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그들의 흔적이었죠. 차 안에는 그들이 샀던 과자 껍질과 빈 캔들이 발견되었지만 차 열쇠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눈 위에는 그들이 차를 버리고 숲속 더 깊은 곳으로 걸어 올라간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때 결정적인 목격자가 등장합니다. 실종 당일 밤 심장마비 증세로 이 산길에 고립되어 있었던 조셉 쇼스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고통을 참던 중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밤 11시에서 12시 사이 내 차 뒤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차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그들은 내 쪽을 쳐다보고는 황급히 불을 끄고 숲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분명 누군가 휘바람을 불었어요.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듯한 그림자도 보였고요. 그는 자신이 심장마비 통증 때문에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지만 경찰이 발견한 몬테고의 위치는 그가 말한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도와달라는 외침을 무시하고 따뜻한 히터가 나오는 차를 버린 채 영하의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갔을까요? 계절이 바뀌고 눈이 녹기 시작한 6월, 진실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차량이 발견된 곳에서 산길을 따라 무려 19km나 더 올라간 곳에 위치한 산림청 직원용 임시 트레일러. 그곳에서 테드 웨이어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발견 당시 테드의 모습은 베테랑 형사들조차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침대 위에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동사, 그리고 기아,
180cm에 90kg가 넘던 거구였던 그는 발견 당시 50kg도 되지 않는 앙상한 미라 같은 모습이었죠. 이 죽음이 미스터리인 이유는 트레일러의 환경 때문입니다. 테드가 누워있던 곳 바로 옆 창고에는 1년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양의 전투식량과 통조림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드는 그중 고작 10여 개만 뜯어먹었을 뿐 나머지 수천 개의 통조림은 건드리지도 않고 굶어 죽기를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트레일러 밖에는 꽉 찬 프로판 가스 탱크가 있었고 밸브만 돌리면 바로 난로를 켤 수 있었습니다. 성냥과 종이, 책도 널려 있어서 불을 피울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난로를 켜지도 불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테드의 수염 상태로 보아 그는 실종 후 최소 8주에서 13주 동안 생존해 있었습니다. 거의 석 달이 가까운 시간 동안 그는 풍족한 식량과 난방장치를 곁에 두고도 이불 속에 웅크려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간 것입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의 신발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테드의 발은 동상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의 썩은 발을 감싸주려는 듯 이불을 꼼꼼하게 덮어놓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즉, 트레일러에는 테드 혼자가 아니었다는 뜻이죠. 누군가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테드에게 밥을 먹이지 않았을까요? 왜 불을 피우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두려움에 떨게 해서 캔따개조차 집어들지 못하게 만든 것일까요? 테드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부터 트레일러 주변 숲속에서 나머지 친구들의 유해들이 차례로 발견되었습니다. 잭 마드루가 그리고 빌 스털링은 트레일러로 가는 길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야생동물들에 의해 처참하게 훼손되어 백골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트레일러까지 19km를 걷는 도중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잠들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었죠. 그리고 트레일러 근처 덤불 속에서 잭 휴엣의 척추뼈와 신발이 발견되었습니다. 5명 중 4명의 시신이 수습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사람, 게리 마티아스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트레일러 안에서는 테드의 신발 대신 게리의 테니스화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게리가 동상에 걸린 테드의 발이 부어오르자 신발을 벗겨주고 자신의 신발을 대신 신은 채 트레일러를 떠났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아니면 테드가 죽은 뒤 테드의 가죽 구두를 신고 나갔을 수도 있죠. 게리는 5명 중 유일하게 군 복무 경험이 있었지만 동시에 심각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실종 당일 그는 약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약을 먹지 못한 그에게 산속의 어둠은 어떤 환영을 보여주었을까요? 일각에서는 게리가 친구들을 산속으로 유인한 뒤 홀로 떠났다는 가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을 끔찍히 아꼈던 그가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역시 조현병 발작으로 인해 트레일러의 식량을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했거나 누군가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불을 켜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게리는 지금도 실종 상태입니다. 그가 트레일러를 떠나 어디로 향했는지, 산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지, 아니면 산을 넘어 어딘가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는지, 그것은 지금까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죠. 사건 종결 후에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달려들었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집이 아닌 산속으로 갔는가? 왜 멀쩡한 차를 버렸는가? 왜 식량이 가득한 곳에서 굶어 죽었는가? 가장 유력한 가설은 그들이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목격자였던 쇼스의 트럭 불빛일 수도 있고 그들의 내부의 공포심이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그들에게 밤의 설사는 괴물이 사는 미지의 세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트레일러는 피난처가 아니라 숨죽여 있어야 하는 또 다른 감옥이었을 수도 있죠. 농구 대회를 앞두고 가장 행복했던 밤, 그 남자들은 왜 따뜻한 침대 대신 차가운 어둠을 선택했을까요? 테드 웨이어가 굶어 죽어가면서 3개월 동안 바라봤을 트레일러 천장. 그곳에는 살아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대신 캔 하나도 따지 못하게 만든 압도적인 공포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